그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수고해 주실 강사님은 20대 초반에 시너지 사업을 만나 20대 모든 시간을 이 시너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또 지금은 수많은 2030 사업자분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강사님입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수고해 주실 프리덴셜 이그제큐티브 박수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수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월에 또 끝자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한 주의 중요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리더십 시간은 말 그대로 리더가 되어가는 길에 어떤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진짜 시너지에서 리더가 돼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소득을 벌 수 있고 또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걸 변화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나는 리더는 되고 싶진 않은데 리더의 소득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내가 좀 이제 시너지를 만났다면 변화를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시너지 사업을 통해서 느꼈던 게 사실 저희가 친구라는 개념이 이전에 내가 시너지 사업을 하기 전에 친구들과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의 친구의 개념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희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진짜 그냥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냥 서로가 되게 막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뭐 이런 약간 일들이 다 저희가 친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생일 때마다 생일 챙겨주는 기념일 챙겨주는 거 친구끼리 꼭 해야 되는 것 중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구의 개념과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만난 또 친구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옛날 옛적의 친구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리더들이고 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 성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만남이다 보니까 이 친구의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성인이 됐을 때 친구라는 10가지의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우연히 알게 됐었는데요. 첫 번째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성공을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사람. 왜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서로 질투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진정한 친구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응원해주고 내가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내가 하는 것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막무가내로 뭔가 질투하거나 뭐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거나 부정적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친구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는데 뭔가 자존감이 떨어져. 예를 들면 뭐만 하면 네가 뭐 되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뭐 친구한테 이 일 시작한다 했을 때 뭐 약파냐 이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갑자기 팍 떨어뜨리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났죠. 왜냐하면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함께 있을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진짜 친구랑은 같이 있을 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뭔가 이 친구랑 대화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뭔가 진짜 뭔가 용기가 생기고 사실 저도 이 일을 지금 친구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 만났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이선혜 사장님은 제가 이 일을 할 때 저는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선혜 사장님을 만난 이유는 제가 팀 리더 때도 만났고 매니저 때도 만났지만 그때마다 그냥 수진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진짜 할 수 있어. 약간 그렇게 저한테 늘 좋은 말을 해줬었어요.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가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줬었던 거죠. 네, 진정한 우정은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여러분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사실 저는 처음에도 저희 부모님이 제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렸었거든요. 잠시 멀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려운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뭔가 진짜 막 우리 친구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막 대화하지만 막상 내가 어려울 때 막상 내가 사업하다가 좀 뭔가 일이 있거나 좀 안 될 것 같을 때 사라지는 친구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면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스타그램 원팔하는 사람들. 뭔가 갑자기 뭐 친구 내가 진짜 18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이 일한다니까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그 좀 그런 친구들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내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순간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은 여러분 차라리 잘 된 거죠. 왜냐하면 걸러진 겁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게 사실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네 번째가 가치를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죠.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다 잘못된 것처럼. 왜 성공하려고 하냐? 지금도 잘 사는데. 왜 굳이 돈을 더 벌려고 하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는 직장을 굳이 그만두냐? 그 직장 다시 들어가기 힘들 텐데. 막 이런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친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잘 저희가 봐야 되는, 선별해야 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들. 사실 진짜 없을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막상 뭐 제품 선물 공짜로 줄 때만 만나주는 친구들. 그리고 막상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또 칼 차단을 해버린다거나 다른 얘기할 때는 만나지 않아도 내가 무료 체험을 줄게 하면 득달같이 만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제가 사람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과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른 거죠. 진짜 옛날에는 막 우정이 전부고 막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걸 굳이 판단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은요, 늘 걱정을 포장해서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 보면 나를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너가 걱정이라서 그래. 난 네가 걱정돼서 그래. 사실 그거는 반대말, 그냥 포장일 뿐입니다. 되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부정적인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통 포장하는 게 걱정.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내가 너 정말 위해서 제품 안 사줄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마치 걱정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제 저도 성인이 돼서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좀 눈이 보이는 거죠. 아, 저 말은 부정적인 말인데. 이런 것들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7번째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도 친구가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신뢰가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저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일을 딱 시작하면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족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당신의 어떤 생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곁에 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뒷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사실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네, 이런 분들도 친구 중에 있다면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뒷담을 많이 한다는 거 이꼬르 내 뒷담도 어디 가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뒷담도 되게 자주 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좀 구별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10번째가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편하지 않다. 함께 있을 때 편하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같이 있는데 불편해. 아마 여러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많이 바뀌실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 친구들을 잠깐 만나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되게 불편했던 게 욕을 들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범하게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욕하는 그 소리가 저한테 되게 거슬리게 들리는 거죠. 이제 그 소리를 못 듣겠고 막 그런 것들도 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성장을 하느냐, 그게 진정한 우정이래요. 옛날의 친구의 개념과 많이 다른 거죠. 우정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다.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나아지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친구와 함께라면 당신은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라는 문구를 저도 우연히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시너지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내가 시너지에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 내가 시너지에서 함께하는 우리 파트너들, 그리고 크로스여도 우리 모두는 사실 서로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공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공을 하려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들 Y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Y 시너지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부분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드림리스트, 아마 친구들한테 나 이거 백 하나 사고 싶어. 그럼 비웃으면서 할부로 사면 되지 뭘 또 그게 꿈이냐? 이렇게 또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진짜 잘 보면 이 안에서 함께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서로를 성장시켜요.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친밀함이 아니라 친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저는 이 안에서 딱 이 글을 보자마자 시너지화해서 나와 함께하는 선생님과 파트너 그리고 크로스라인 모든 사장님들도 다 이런 관계를 우린 유지 중이지 진짜 이게 우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오늘 할 주제가 이런 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시너지 사업을 하다 보면서 막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파트너 사연 중에 한 분은 그것 때문에 떠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치질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못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뭐 모잔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무통 주사를 끼고 나왔었는데 저한테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서운해서 그랬냐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이제 치질 수술했는데 앉아 있는 거 괜찮지 않냐고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게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건 만약에 일반 친구였으면 10번도 물어봤을 텐데 어떻게 평생 함께 한다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것도 안 물어보세요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내 친구의 기준인 거죠. 그냥 걱정해주고 그냥 말 한마디 걱정 던져주고, 사실 그런 거를 마치 친밀함과 그런 게 마치 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공하려고 만난 이곳에서는 좀 다른 어떤 우정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결국에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원하고자 하는 건 성장 아닙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왜 있지? 내가 왜 선생님과 함께 여기서 같이 호흡을 하는 거지? 내가 왜 내 파트너들에게 어떤 모범이 돼야 되고 행동적인 부분이 돼야 될까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들 있죠. 돈 문제나 인간관계적인 문제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성장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내가 성장을 한다라는 게 그만큼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지켜내고 이 성장을 통해서만이 시너지에서 나온 결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는 다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꿈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은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성장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사실 성장을 할 때는요, 반드시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성장은 할 수 있죠. 매출만 가지고도 성장할 수 있고요. 또 막 인원 갑자기 막 엄청나게 늘어나서 막 성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문화가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는 오래 롱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화도 잡혀 있지 않고 그냥 매출만 다 잘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잘난 사람들끼리 있어봤자 그 안에서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그 안에서 문화가 잡혀 있지 않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저희 사업은 관계식 사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을 쌓아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돈을 투자해서 막 가게를 막 땅을 투자하고 뭐 돈을 투자하고 무형의 어떤 걸 투자하면서 저희는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장을 하는 어찌 보면 관계식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과 인원과 함께 더불어 같이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화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지켜지는 성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늘 긴장하고 사실 늘 겸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무리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어도 그 큰 돈을 번다고 할지언정 그거를 나이가 들 때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켜지는 성공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고 막 돈만 잘 벌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본적인 인성과 이런 문화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성장을 했을 때 진정한 지켜지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너지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뭔가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왜 서로 뭔가 번호도 못 주고받고, 밥은 또 왜 같이 먹지 말라고 하며, 더치페이는 또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사실 내가 진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프리덴셜입니다. 여러분 다 되실 거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종의 목적지는 이 프레디덴셜이 돼서, 프리덴셜 된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시너지에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좋은 가족을 도와주고 행복한 어떤 삶을 살려고 저희 모두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최고직급자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팀을 어떻게 꾸릴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최고직급자인 현재에서 양쪽에 100명 총 200명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번호를 다 주고받게 하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100명 100명이 내가 현재 파트너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가 번호를 다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택배비도 서로 다 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밥 먹을 때도 더치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같이 먹을 때마다 항상 이 스폰서가 사는 것처럼 막 문화가 되어 있고, 이래버리면 이 조직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가 있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와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파트너가 한 명일지언정 또는 아직 파트너가 없을지언정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팀의 문화를 정말 잘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리 강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장을 엄청 만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시너지 코리아도 너무 많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저희가 문화를 가져가지 않는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간 만큼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잘못 간 만큼. 그래서 윤리 강령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3라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윤리 강령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너지 사업의 모든 부분은 카운셀링 스폰서에게만 상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 카운셀링 선생님하고만 얘기를 해야지. 하지만 내가 지난 세월에 해왔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희는 보통 한 사람한테만 말 안 하잖아요. 친구가 5명이면 5명한테 다 전화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겪었던 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고 내가 지난 세월 해왔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내가 카운셀링 선생님한테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도 받고 그 위에도 받고 다 받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실 그러면서 내 사업에 혼돈된 시간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소비자를 만나는데 그 한 명 만나는 걸 가지고 3명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매칭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라인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카운셀링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저희가 카운셀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윤리 강령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는 돈거래와 제품거래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한테 3,000원이 작은 돈일지언정 상대방의 3,000원은 사실은 밥값일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택배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택배비들, 그리고 1박 세미나 비용도 먼저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내달라 하고 내가 까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시너지 툴 같은 거 구입할 때 이런 사소한 부분, 왜냐면 저희는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막 서로가 큰 돈을 주고받을 일도 없고 내가 큰 돈을 가지고 뭘 하지도 않기 때문에 되게 작은 돈들이에요. 막 툴 같은 거 사는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오해가 되게 큰 결과를 많이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시작은 3,000원이죠. 근데 그것도 쌓이다 보면 갑자기 신뢰적인 부분까지 연결되고 이 서로 간의 순수성을 잃게 되면서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돈 거래와 제품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죠. 아니 택배비 하나 가지고 사소하게 왜 저럴까? 근데 그 작은 하나가 사실은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앞으로 롱런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작은 하나가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후 간의 예의입니다. 저희에서의 예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의 예의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었으면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얼굴도 봤으면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게 예의였잖아요. 서로가 명함도 주고 번호도 주고받고 다음에 만나자라는 이런 좋은 얘기도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런 게 일반 사회에서의 예의라면 여러분 시너지에서 예의를 지키는 건 번호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서로 사업에 마이너스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크로스를 책임질 거 아니고 내가 저희 크로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거를 내가 책임질 거 아니라면 이곳에서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지 않고 서로가 비즈니스를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할 수 있게끔 적정선을 딱 지켜내는 게 이곳에서는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회의 예의랑 시너지 예의를 같이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일반 사회에서는 만나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데 여기는 왜 안 그래? 안 그런 게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서로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번호를 왜 못 주고받게 하는지. 네, 그건 바로 서로를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크로스 라이닝이 발생하면 즉시 이제 카운셀링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작은 부분이 나중에 엄청 큰 문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말 하나 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정적인 크로스 라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기 나랑 모르는 크로스 사장님이 나한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죠. 매칭 선생님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크로스 라이닝입니다. 부정적인 크로스 라이닝입니다. 또는 라인에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크로스 라이닝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파트너한테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크로스 라이닝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은 전부 다 크로스 라이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크로스 라이닝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 왜 선생님께 바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저희는 함께 만들어가는 팀업 비즈니스입니다. 팀업 비즈니스인데 한두 명이 그렇게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그것도 여러분 듣다 보면은 또 나중에는 그게 또 사실처럼 마치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을 때는 빨리 내가 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작은 거 하나도 올리면 작은 거 하나 올리면 내가 너무 쪼잔해 보여서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작은 하나가 사실 나중에 너무 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크로스 라이닝이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여러분의 카운셀링 선생님께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이곳에서는 사소하고 쪼잔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작은 하나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팀을 지켜낼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 갈 때도 큰일이 터졌을 때만 말하는 문화면 사실 얼마나 수습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이미 터진 일인데. 근데 작은 것도 계속 서로가 올리고 작은 것도 서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면 그 작은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라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들어올 때는 즉시 바로 카운셀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희 윤리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술의 거리도 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여러분들의 매칭이나 카운셀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희는 술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이 팀만 술 안 먹겠지? 저희는 시너지 전체가 술을 안 먹습니다. 먹어도 개인적으로 외부에서는 먹더라도 이 안에서 스폰서와 파트너는 함께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다들 진짜 엄청난 결단도 하셨고 다들 많은 걸 진짜 대가집을 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꿈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술 하나의 실수가 여러분들의 어떤 팀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걸 정말 멀리하는 게 저희의 어떤 윤리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오래된 파트너들이 되게 많지만 실제로 술을 먹어보지 않은 둘이 술을 먹어보지 않았던 파트너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능재 사장님은 저랑 되게 오래된 십몇 년 된 지인 아닙니까? 학생 때부터 알게 된 지인인데 저는 이능재 사장님이랑 둘이 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술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좀 잘 지켜왔던 되게 서로가 적정선을 유지하고 술을 같이 먹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가 선을 넘지 않는 그 선이 오래 갈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유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한 가지는 정치와 종교, 스포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제가 많이 또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보험이나 정수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내가 보험하는데 왜 선생님 제가 이거 하나 처음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중에 내가 저도 최근에 카운셀 파트너 할 때 카운셀링 하다 보면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나 치료보험팩 먹을 테니까 정수기 바꿔줘 막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10명이 있는데 2명이 다 보험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파트너 1번한테 보험을 바꿨어요. 나는 좋은 의도로 바꿔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너 2번이 또 보험을 하는 파트너가 나왔어요. 그럼 또 바꾸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파트너에는 당연히 보험하는 파트너도 나오고 또 그리고 어떤 정수기도 어떤 영업했던 파트너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사례의 파트너들이 나올 텐데 이걸 저희가 이 관계를 맺어버리면 이런 뭔가 서로가 되게 순수하게 만나서 성장이라는 걸 하려고 만났는데 뭔가 이익적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좀 순수한 것보다는 목적을 가진 관계로 애초에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서로가 뭔가를 해주는 이런 의도적인 걸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나 부업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보험을 하는데 왜 내 선생님은 내 거 하나 못 바꿔줘?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내 선생님은 파트너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작게 생각한다면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왜 안 바꿔주지? 그거 하나 바꿔주면 돈도 많이 벌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그거랑 이거랑은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내 선생님께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내 파트너들에게 나는 보험하는 부업자예요. 근데 내 파트너에게 이 보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건 내 팀을 내가 만들고 내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시너지에서는 시너지만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왜 이곳은 시너지만 얘기할까요? 시너지를 통해서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너지만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가 더치페이 문화입니다. 더치페이 문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물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소득이 더 많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상 플랜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는지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도 밥도 사줄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상사랑 밥 먹으러 왔는데 상사가 밥값을 계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또 상사한테 내가 내 전기값 내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상사한테 내가 먹는 커피값 내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사실 더치페이 문화가 되게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식당을 가도 더치페이가 되어 있고. 근데 이상하게 뭔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오면은 뭔가 선생님이 밥 한 번 사줄 수 있지. 뭔가 선생님이 커피 하나 내줄 수 있지. 뭔가 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사줄 수 있지라는 마인드가 기본으로 깔려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건강한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 선생님한테 얻어먹으면 난 10명을 사줘야 돼요. 내 파트너가 한두 명이고 그럴 땐 괜찮아도 점점 5명, 10명, 아까 말했듯이 100명, 100명이에요. 여러분 100명 다 밥 사주실 거 아니잖아요. 툴도 한 명한테 사주는 건 아무렇지 않죠. 하지만 10명, 20명, 30명, 100명이 넘어갔을 때 툴값도 내가 내주고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서로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치페이 문화도 내가 아무리 누군가 밥을 먹더라도 내 거는 내가 결제를 하는 게 사실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윤리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서로가 같이 가야 되는 조직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되고 같이 소득 벌고 같이 많은 걸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이 기본적인 문화를 가지고 가야 서로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생일 선물 안 준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일반 사회에서 또는 일반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곳은 서로가 진짜 같이 성공하려고 왔기 때문에 좀 다른 문화적인 것을 가져가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라인은요. 여러분들을 이 앞으로 만들 팀을 어떤 팀을 만들 건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 문화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가 이런 조직을 가져간다면 이거 진짜 잘 지켜낼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옆에 선생님의 선생님의 파트너를 저희는 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도 되게 쉽습니다. 그냥 내 파트너가 있고 내 카운셀링 선생님이 계시거나 매칭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파트너의 크로스 사장님 이렇게 저희는 3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냐면 나예요. 내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뭐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시고 또 이 강의가 끝나고 나가서 피드백 하는데 마치 제 파트너 누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되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거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3라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문화 속에서 만들어갈 어떤 좋은 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하는 스폰서님들 여러분들과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통화도 되게 자주 하고 많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서로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서로가 더 많이 조심하고 서로가 더 많이 용기 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스폰서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상담입니다. 내가 내 선생님과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비즈니스 상담이에요. 첫 번째가. 내 카운셀링 선생님과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불편하니까 내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그래서 약간 두 갈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택적 카운셀링을 받는 분들. 자, 내가 좋은 얘기. 예를 들면 결제가 나는 건 카운셀링 선생님이랑 통화. 바로 선생님 바로 결제 났습니다. 선생님 누구 컨택됐습니다. 근데 오늘 미팅 못 가는 거는 매칭 선생님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있죠. 매칭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 미팅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으로 내가 카운셀링을 받는 겁니다. 좋은 거는 카운셀링 선생님이랑, 조금 좀 덜 좋은 거는 매칭 선생님이랑, 좀 말하기 불편한 거는 막 매칭 선생님이랑 다 얘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좋은 안내를 받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선생님하고는 비즈니스 상담에 관련된, 시너지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는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믿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을 믿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팀 리더든 매니저든 디렉터든 엘리트든 펄이든 여러분들의 카운셀링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내가 일어난 일은 내 선생님도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반품을 예를 들어 받았다 볼게요. 내 선생님은 이미 반품을 받은 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걸 해결한 거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카운셀링을 받고 행동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만나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죠. 하지만 이렇던 사람을 내 카운셀링 선생님은 만나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또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느꼈던 느낌은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라고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믿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따져서 가면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서로가. 이거는 왜 만나야 되고 막 설명이 계속 해야 된다면 사실은 속도가 얼마나 되어질까요? 사실 왜 만나야 되는지도 설명해 줘야 되고, 왜 이 사람 만나서 뭘 한 번 더 만나서 뭘 하라는 건지 막 다 물어보면 사실 너무나 서로가 에너지에 대한 낭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차피 함께 가는 선생님이고 방향을 제시를 받을 거라면 믿고 행동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결과가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맨날 의심만 해요. 그러면 의심에 관련된 결과밖에 안 나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 지금부터 한번 실험해 보셔도 돼요. 여러분의 친구한테 말끝마다 의심만 한번 해보세요. 계속. 밥 먹었어? 그럼 먹었어 진짜? 이렇게 의심하고, 나 지금 미팅 갈 거야? 진짜 미팅 가는 거야? 막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두 관계가 파국이 돼버려요.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의심하니까 서로가 감정적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는 거죠.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게 사실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의심을 하게 되면 서로가 부정적인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인간관계, 시너지를 떠나서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의심하는 관계는 결국엔 서로가 서로의 삶을 망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의심하고 들으면 의심에 대한 결과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될까봐 선생님 말 안 들은 거야. 그것도 내가 만든 결과예요. 누군가는 믿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게 결과랑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행동한다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그냥 100%의 에너지를 쓸 거냐, 듣고 10%만 에너지 쓰고 90%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쓸 거냐, 그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고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의심을 해서 의심의 결과를 마주칠 일이 굳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믿고 거기서 한 번 더 행동하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또 다음에 나아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이지, 이걸 의심하고 분석한 다음에 선생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뭔가 증명을 해내봤자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존경과 감사함은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선생님 핀이 낮으니까 난 존경하지 않아. 내 선생님 핀이 낮으니까 아직은 난 덜 감사해. 이게 정말 인성의 문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함께하는 선생님이 맨날 나를 데리러 1층으로 엘리베이터로 내려와 주는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한 거거든요. 정말 나를 내가 핀이 안 돼가지고 현재 그 카드 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이 올 때마다 카드키를 찍어주러 내려와주고 뭔가 나를 계속 안내해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내자 역할하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지 않나요? 이 한 사람을 안내해줄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나한테 링크 하나를 보내주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나한테 뭘 하나 해주는 것도 에너지인데, 마치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아니면 나에게 뭐 직접적으로 뭘 선물 주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큰 팀을 만들 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작은 감사함들, 큰 감사할 모든 건 여러분들이 그냥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주는 행동을 분석하면서 내가 감사할 거를 찾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상황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실 존경과 감사는 저절로 나오죠. 근데 왜 존경과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냐면, 이런 분들이 프로모션을 잘해요. 이런 분들이 나랑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을 정말 잘합니다. 나랑 함께하는 선생님에 대한 프로모션,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진정성을 느껴요. 근데 진짜 앵무새처럼 가짜로 내가 내 선생님을 프로모션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과 감사함은 내가 찾는 거다. 여러분, 감사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만약에 내 선생님에 대한 감사에 뭐가 있을까? 감사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냥 선생님이 팔다리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감사함이 커요. 근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같이 있는 그게 기분 좋은 상승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함께 뭔가 이 감사한 선생님과 같이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미팅이 재밌고, 미팅이 재밌으니까 미팅에 어떤 에너지가 세지고, 그냥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 하나가 딱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짜증납니다. 그냥 선생님 머리색도 짜증나고, 그냥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도 짜증나고.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 짜증 모든 게 다 내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존경과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본인 자신을 자기 자신은 되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자신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갖고 자꾸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감사함 또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야 내가 프로모션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어야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운셀링 선생님에게 주의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스폰서 사업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선생님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 건 내가 시너지에서 내 성공과는 아예 무관합니다. 내 선생님에게 내가 사업에 관심 갖고 선생님이 뭘 하는지,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뭘 하는지를 그냥 궁금한 거는 사실 좀 집착에 불과해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가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너무 질투와 너무 이런 작은 사소한 감정들, 시너지에서 정말 불필요한 감정들 때문에 어떤 스폰서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너스 많이 올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다 관점이 다르게 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소득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내가 어떤 선생님에 대한 사업에 대한 눈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나에 집중하는 눈이 어떤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는 것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폰서를 평가하시는 분들.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선생님을 평가를 한다. 사실은 내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사업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고, 카운셀링 선생님은 나에게 카운셀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글스 그룹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문화입니다. 카운셀링 제도는 정말 흔들리지 않게 10년, 20년 동안 갈 어떤 긴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낸 게 카운셀링 제도이지 않습니까? 즉,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할 이유가 없기도 해요. 할 이유가 없지만 서로가 함께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온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는 모든 일들은 사실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내가 나아갈 일들에 있어서 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고 좀이라도 뭔가를 해준다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지, 사실 이거 평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께서 스폰서님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가를 해가면서 뭔가를 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각자 사업하는데 각자 장점 속에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스폰서를 평가하시는 분들. 근데 잘 보시면 또 스폰서님을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간혹가다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 보면 내 카운셀링 선생님은 뭐가 좀 그래. 내 카운셀링 선생님은 좀 나이가 뭐 어려. 내 카운셀링 선생님은 뭔가 좀 그래라고 말할 때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50대고 내 카운셀링 선생님이 20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카운셀링 선생님은 너무 나이가 어려 라고 말하면 20대 파트너는 50대인 나한테 내 카운셀링 선생님은 너무 나이가 많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건 시스템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이를 따져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건 시스템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아니면 성별을 따져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게 과연 시스템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성별도 상관없고 능력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는 게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건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50대가 하는 게 뭐가 다를 것이며 20대가 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서로가 시스템을 전달하는 비즈니스라서 나이, 성별 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마 시스템 사업이 아니면 중요할 수 있죠. 막 인맥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고 막 그렇다면 당연히 20대 너무 싫어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일은 시스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뭘 알려줘도 결국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스폰서를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카운셀링을 받았다면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내가 카운셀링 선생님과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가져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카운셀링을 받았다면 그대로 하는 부분은 신뢰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카운셀링을 받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믿음이 없다는 뜻이겠죠. 내가 내 카운셀링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하다 보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카운셀링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나랑 이렇게 같이 신뢰를 쌓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혼자서 다른 행동을 하고 혼자서 다르게 자꾸 결과를 만들고 하면은 나랑 어떤 신뢰가 없는 거네. 나랑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믿음이 없는 거네라고 저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카운셀링 선생님도. 그러면 더 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죠. 어차피 알려줘봤자. 어차피 얘기해봤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포기 아니야, 포기?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다 오케이, 예스만 웃고 계시고 그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되려 좀 잡아주시고 교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오케이, 예스 그냥 웃으시고 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도 그냥 웃으시고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인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 없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예스, 오케이 해버리면 그건 진짜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선생님이 방향을 교정해준다 또는 교정해주지 않는다를 잘 보셨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이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카운셀링 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선생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파트너가 한두 명 늘고 10명, 20명 늘었을 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팀워크를 맞추려면 제대로 이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파트너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파트너와의 관계 정말 잘 맺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선생님과의 관계는 잘 맺는데 파트너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인원이 많이 늘지 않는 파트너들도 많이 봤습니다. 마치 내 선생님하고는 관계를 정말 잘 맺어요. 예의도 정말 바르게 하고 내 카운셀링 선생님한테는 막 다 잘하고 내 카운셀링 선생님한테는 막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내가 내 파트너와의 관계를 망쳐서 사실 그걸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은요 내가 함께하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내 파트너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 카운셀링 선생님하고만 잘하면 돼 라는 거는 약간 당연히 좋은 마인드일 수 있지만 이제 많은 파트너들을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어떤 리더의 입장으로 본다면 파트너 관계도 한 명이 있을 때부터 잘 맺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지금 파트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 명의 파트너가 있다면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리더로서 이 파트너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리더로서 해보지 않으면 10명, 20명 욕심일 수 있어요. 막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명의 파트너와도 같이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과연 10명, 20명과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팀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트너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리더기 때문에. 파트너 관계 첫 번째가 모범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제 파트너에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주려고 한다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생각한다면 쉬워요. 막 간혹가다 진짜 그런 카운셀링이 많이 올라와요. 갑자기 막 파트너가 3-4명이 늘어요. 그럼 막 갑자기 본인이 되게 막 당황해해요.
그리고 막 되게 힘들어해요. 막 두세 명이 늘은 거에 대한 어떤 뭐 감사함도 있지만 이들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지? 이들을 내가 어떻게 뭘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쉽게 말하면 모범 보여주고 가만히 계셔도 좋아요. 모범을 보여주고. 근데 그 모범이 뭐냐? 잘 보면 진짜 참여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팀을 참여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참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돼요. 이런 분들 있죠. 뒤에서 계속 누구 왔나 체크하면서 막 전화하면서 막 누구 와서 다 앉혀놓은 다음에 자기는 딱 빠지는 사람들. 근데 그건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전화해서 막 어디 왔나 체크하고 막 앞자리 다 앉혀요. 근데 그냥 내가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다 따라서 앞자리에 앉아요. 저도 신규 때 이 앞자리 놓치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아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이그제큐티브 되면서 강제로 뒤로 갔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맨 앞자리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제 파트너가 누가 와요. 그러면 알아서 제 옆에 앉지 파트너 저 뒤에 안 앉잖아요. 만약에 나 여기 앉아있는 뒤에 계속 숨어있는 파트너 있다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나도 같이 앞에서 들어야지라는 마인드로 사실 보통 다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 파트너를 내가 앞자리에서 듣게 하고 싶어. 그럼 전화해가지고 앞자리 앉으세요. 앞자리 앉으세요. 이거는 리더라고 할 수는 없죠. 보스죠, 보스. 네, 앞에 가서 앉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오거든요. 저도 맨날 제일 좋아하는 자리 이 자리.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이 자리가 제일 많은 강사님들의 어떤 에너지도 받고 그럼 이제 앞자리에 다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 저희 사업이 왜 프로모션 사업이냐면 내가 앉아서 참여하고 있으면 파트너가 여기서 비전을 보고 여기서 변화를 하고 여기서 성장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비전 주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성장시키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뭘 하지?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을 해보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막 제시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근데 비전 제시를 해주는 사람 앞에 앉혀놓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면 이 팀이 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파트너가 전부 다 맨 앞자리에만 앉아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얼마나 이 팀이 진짜 강력한 팀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흡수하는 게 남다를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모범 보이는 것. 또 체험도 모범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잘 보면 제품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유통망을 만들고 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제일 첫 번째가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체험도 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한 번만 딱 진짜 제품 먹는 거지. 원팩은 나 사업할 때 먹었어. 사업 언제 하셨죠? 3년 전. 3년 전에 제대로 한번 체험하고 체험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CEO들은요. 내가 CEO라고 생각하면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제품을 매일 먹지. 매일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매일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지. 나 3년 전에 나도 체험했잖아. 너도 체험해. 이래버리면 이거는 내가 아주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내 제품에 대한 감동에 대한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럼 프로모션도 안 나와요. 제품 잘 안 드시는 분들 보면요. 제품 잘 파트너에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제품을 자주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모범이고요. 내가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모범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복제가 돼요. 정말 그런 모습. 또 한 가지가 외적 자세도 복제됩니다. 진짜 내가 머리 잘 안 감고 오면 머리 안 감는 파트너들만 죄다 생겨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막 약간 아침에 바쁘니까 머리 안 감고 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모든 게 전부 다 이 사업을 대하는 자세로 봐요. 진짜 이 사업이 귀하고 이 사업을 통해 큰 결과를 만들고 싶은 CEO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 프리랜셜이 될 거고, 진짜 각자가 많은 어찌 보면 일반인이 벌지 못한 소득을 버는 CEO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CEO가 막 떡진머리로 오진 않잖아요. 막 떡진머리로 오진 않고, 막 빨래 덜 마른 거 입고 오지 않고, 좀 그래서 신경 쓰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적 자세도 모범이에요. 여러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세를. 이 시너지에 왔을 때 자세. 예를 들어 슬리퍼를 신고 온다. 그럼 나는 시너지를 그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시너지 슬리퍼 신고 가도 되는 정도. 동네 구멍가게로 그냥 보는 거죠. 내 마인드가. 내 마인드에 따라서 외적 자세가 바뀌어요. 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역할은 모범 보이고 체험하면서 체험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서 트레이너를 계속 지속적으로 배출해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범.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감동을 끊임없이 느끼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제 역할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체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제품을 안 먹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난 지금 모범이 현재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부터 변화를 하셔야겠죠. 파트너와의 관계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 관심과 사랑은요, 어디냐, 뭐 먹었냐, 밥 뭐 먹었냐, 이런 게 관심과 사랑이 아닙니다. 네, 카운셀링 파트너와 한 주간의 어떤 스케줄, 그리고 정말 카운셀링을 통해서 일을 생산을 같이 해내는 거, 그리고 같이 뭔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거, 이게 관심입니다. 같이 트레이닝을 해주고, 내가 트레이닝을 같이 받아주고, 내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이곳에서 뜨거움을 느끼고, 이게 관심과 사랑이죠. 함께 같이 해 나가는 것들. 뭐 관심과 사랑이라고 하니까 제 생일 언젠지 아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선생님 맞춰보세요. 제 MBTI 뭘까요?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뭔가 이 나에 대해서 막 개인적인 막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막 제 혈액형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막 이런 거 서운하고, 이런 건 관심과 사랑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이죠. 아이. MBTI 아이 말고요.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즘 MBTI를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네, MBTI 너무 싫어요. MBTI 성격을 자꾸 얘기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그냥 같이 이곳에서 트레이닝 받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절대 팀을 이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감과 희생은 저희가 어떤 결과를 가져갈 때 소득 있죠. 시너지에서 버는 소득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책임감과 희생에 대한 페이 같아요. 함께 내가 같이 해주는 책임감, 그리고 함께 해주는 어떤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저한테 페이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희생정신이 없다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면 당연히 직장인 정도의 소득을 벌어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임감과 희생도 내가 가져야 할,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감이 있으면 같이 트레이닝을 받았을 거예요. 내 파트너랑. 내가 책임감이 있으면 외적 자세 갖추고 올 겁니다. 이곳에. 내가 책임감이 있으면 내가 함께하는 파트너가 트레이닝을 받는다 했을 때 같이 받았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책임감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이건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친구들과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개인 사정을 다 적어보라 한다면 사실은 직급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인이니까 이제 알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해피한 사람, 진짜 아무 문제 없이 행복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정을 아예 해버렸거든요.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구나. 진짜 문제라는 거 계속 오는구나. 내가 버는 돈과 별개로 문제라는 건 계속 터지는구나. 사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저는 자꾸 시너지랑 연결 짓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남편과 싸웠는데 여기 출근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엄마랑 싸웠다고 안 오는 거 왜? 저도 엄마 있는데. 그런 것들, 뭔가 자꾸 내 개인 일과 시너지를 연결져요. 내가 뭔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시너지를 못 간대요. 근데 이건 별개예요. 이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개인사가 터져서 참여를 못 해요. 이거는 자꾸 연결 짓는 거잖아요. 그거랑 시너지랑 무관하거든요. 그냥 시너지는 시너지고, 내가 여기서 참여해야 되는 원칙은 원칙이고, 개인 사정은 개인 사정이에요. 근데 자꾸 한없이 연결지면 여러분 사업하는 내내 앞으로 연결 계속 지을 겁니다.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근데 분리시키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시너지는 시너지인 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1억 버는 사람인데도 연결 지으실 거예요? 월 1억 벌고 내가 월 8천만 원 벌고 월 3천만 원 벌고 월 2천 벌고 정말 큰 소득이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남편과 싸웠다고 이곳에서 그걸 가지고 안 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자세와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는 자세와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결 짓지 않으셔야죠. 시너지는 시너지고 개인사는 개인사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너지를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큰 일이 아니라면 그거는 개인적인 거는 분리를 해야 된다. 그게 일관성입니다. 어쩔 때 참여하고 어쩔 때 참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참여 시간 길어야 리더십 시간도 1시간이에요. 네, 사실 길어야 1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그래서 이게 정말 자세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너지 사업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행동으로 다 티가 나요. 얼마나 이 사업에 진지한가, 얼마나 이 사업에 진심인가, 이 사업에 진심인 만큼 결과를 받아가는 거죠. 내가 시너지의 80%의 진심이면 그 정도의 결과를 가져가겠죠. 100% 진심이면 100%의 결과를. 난 10%만 진심이야. 그럼 그 정도 결과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모습은 리더로서 파트너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막 얘기하면서 하시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도 나 이런 문제가 있어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 자꾸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리더로서 딱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참여하고 있는 모습, 체험 제품에 대한 어떤 일관성, 트레이닝을 해주고 트레이닝을 받는 이런 일관성 있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라인에게 공을 올리는 것도 문화입니다. 물론 내가 잘해서 나온 결과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개인의 어떤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만든 결과지 않습니까? 근데 업라인에게 공을 올리고 끊임없이 서로가 공을 올리는 문화가 되면 이게 곧 감사함과도 연결되고 이 문화 자체가 엄청난 좋은 긍정의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 멋있는 사람이어도 나 왜 이렇게 멋있지? 막 거울 보고 계속 그 말해요. 그럼 멋있게 보입니까? 갑자기 되게 허접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거울 보면 나 이렇게 잘생겼지? 막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나 진짜 잘생겼다. 나 진짜 멋있다. 막 이러면서 막 남자들 그 자세 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슬 자세? 뭐 그런 거 취하면서 계속 거울 보면서 그러면 잘생겼는데 이상해 보이잖아요. 잘생긴 거 알겠는데 이상해. 여자도 마찬가지나. 계속 거울 보면서 나 진짜 예쁘다. 막 계속 나 왜 이렇게 예쁘지? 막 이러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막 이렇게 해보면 이상해 보여요. 좀. 네, 그리고 막 그게 끊겨요. 그 좋은 감정이. 일단 서로가 계속 공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다른 사람에 대한 걸로 올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되게 빛나 보이죠.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비난하지 마라.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의 관계를 망칠 때 첫 번째가 비난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비난하는 것.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저희 모두는 서로가 같이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는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규 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 정도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정도로 나는 이때 이렇게 했는데 얘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잣대로 보면 진짜 이 세상에 그 맞는 잣대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선생님 신규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내 잣대로 모든 사람을 사실은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소리가 앞으로도 입에서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내 잣대로 보면. 근데 저는 관점을 바꾼 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속도가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1년 만에 핫버튼이 눌려서 뛰는 리더가 있고 누군가는 지금 핫버튼이 눌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지금 참여를 잘하고 누군가는 참여가 좀 나중에 잘 된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스트레스로 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 이 파트너는 아침마다 카운셀링 노트를 안 쓴대요. 그걸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서로가 다 다른 거고 서로가 그냥 각자의 어떤 역할 속에 오는데 한 명한테 스트레스 그렇게 받으면 앞으로 진짜 50명, 100명 생기면 진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로 자꾸 다가오면 안 됩니다. 이 파트너들을 자꾸 스트레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저희 모두가 해야 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훈련인 거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 맞는 파트너랑 뛰고 있으면 되거든요. 10명 중에 내가 마음 맞는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지금 있으면 그 파트너랑 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알아서 시스템에서 변화하면서 본인의 속도가 또 맞춰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고 파트너랑 의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파트너와의 의논은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잖아요. 파트너는 파트너 입장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나는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서로 관점이 다른데 의논을 해버리면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트너랑 의논하지 않는 것. 나 오늘 그냥 은연중에 근데 이것도 다 알아요. 머리론. 근데 마음이 안 따라줘서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 머리는 의논 안 해요. 근데 마음이 하고 있어요 이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은 고민이어도 막 선생님이 오늘 가는데 인바디를 재주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난 재주기 싫어. 그럼 은연중에 하는 거야. 나 혼잣말인 것처럼. 많은 거죠. 인바디 가서 인바디를 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 이제 파트너 있는 거죠. 그 이제 또 파트너 뭐라 합니까? 왜요 선생님? 또 대화가 시작되죠. 아니 가는데 인바디를 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 그래서 뭐더러 재줘요 선생님. 그냥 가가지고 그냥 딱 원팩만 먹이면 끝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또 사업적인 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은연중에 합니다. 이 의논을. 대놓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대놓고 파트너한테 나 고민이 있어 이러고 하진 않아요. 나 고민이 있어 인바디 재줄까 말까 이러진 않는데 은연중에 그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나 혼잣말인 것처럼.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좀 그렇죠. 자기 자랑. 근데 은근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막 이런 거 자랑. 내가 지금 잠깐 뭐 샀는데 막 이런 자랑. 이런 자랑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 해도 되겠죠. 하지만 자랑은 긍정적인 효과로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네, 이것 또한 너무 기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부정적인 팀을 만들게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파트너한테 한다면 이 파트너는 그게 또 습관이 돼서 본인의 파트너한테 부정적인 말할 겁니다. 그럼 한 조직이 완전 부정적인 암흑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가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내 파트너한테 부정적인 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칭 스폰서 역할입니다. 여러분, 매칭 스폰서님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칭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매칭 스폰서가 원래 카운셀링 스폰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역할을 잠시 카운셀링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겠죠? 그럼 나는 나대로 역할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와 트레이닝 똑같습니다. 모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사업의 방향만 제시하지 않을 뿐 모범을 보이고 같이 미팅에서 희생과 봉사해주고 같이 이런 책임감을 갖는 마음은 똑같아요. 왜냐? 매칭인 여러분들도 곧 카운셀링 스폰서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드 후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분들 있죠. 카운셀링 선생님이 어디 미팅 가세요. 여러분의 매칭 스폰서와 같이 해서 딱 같이 가라고 하는 순간 제가요? 이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가라고요? 선생님이 이거는 여러분 사업을 바라보는 이 마인드가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 매칭 파트너면 내가 당연히 필드 후원을 가야겠죠.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현재 방향 제시하는 카운셀링 선생님에게 그 역할을 맡긴다거나 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필드 후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세 번째, 파트너 상황 전달. 내가 매칭 스폰서이기 때문에 내가 내 파트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중간자로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파트너가 이제 미팅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 역할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자꾸 내가 중간에서 꿀꺽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트너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주는 게 중간의 역할입니다. 많은 얘기를 더 들을 거기 때문에 이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뭔가 카운셀링 선생님하고 하고 뭔가 내 파트너가 자꾸 호흡하니까 중간에서 나는 또 나만의 비밀을 막 가져가고 싶어하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선생님과 2대1이 되는 부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매칭과 카운셀링 선생님이 같이 2대1이 돼서 파트너를 케어해야 엄청난 극대화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매칭 스폰서인 내가 되게 중간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걸 전달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도 잘해. 나도 능력 있어를 은연중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적의식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서로가 같이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는.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능력이 없고 이걸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카운셀링 선생님의 말을만 막 듣고 하다 보니까 매칭인 나는 뭔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선생님과 같이 안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2대1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선생님을 프로모션해서 내 파트너가 끊임없이 선생님과 호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죠. 주의할 일은요. 카운셀링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운셀링을 하게 되면 방향이 너무 틀려져요. 내 생각과. 왜냐하면 저희는 정답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카운셀링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도망자죠. 도망자 사실은. 내 선생님이 미팅을 해주니까 나는 살짝 뒤로 빠지는 거죠. 근데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너무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관망자가 되지 않고 책임자,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선생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할 게 없죠. 너무 감사하죠. 중간에서 나 대신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비난을 하지 않는 것들 네, 그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라인 스폰서입니다. 라인 스폰서는요. 여러분들도 다 라인 스폰서세요. 여러분의 다운라인에 있는 파트너가 내 매칭과 내 카운셀링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라인입니다. 라인 파트너. 여러분의 스폰서 라인 중에서 내 매칭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아닌 스폰서가 계실 겁니다. 그분이 라인 스폰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은 그냥 모범. 참여하는 거. 이 팀이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네, 그리고 협력입니다. 두 번째가. 라인 스폰서의 역할은 딱 제일 중요한 게 협력자예요. 협력자.
미팅이 필요할 때 협력을 하는 것들, 아니면 뭔가 필요한 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협력하는 게 라인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받으면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잘 펼치시면 돼요. 그게 라인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라인 스폰서로서 뭔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독이 됩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있는 모습, 내가 더 A, B의 매칭을 뚫고 내려가서 서로 팀워크 비즈니스로 이 뎁스가 뚫리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미인 대칭입니다.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의할 일은 카운셀링 하지 말 것. 이 라인 스폰서님들 카운셀링 되게 아까처럼 은연중요합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죠? 파트너 혼자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고민, 가서 맥바지 해줄까, 인바지 해줄까? 근데 라인 스폰서가 옆에서 나였으면 인바지 해줬다. 이런 거 있죠. 은연중에.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다 은근한 카운셀링입니다. 네, 대놓고 하진 않아요. 모든 걸 다 대놓고 하지 않고 은연중에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관망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뎁스에 또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관심이 어떤 행동적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선생님이 나한테 뭘 얘기했을 때, 협력을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투입을 하기 위한 관심이지 그 외적인 관심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서 다른 이상한 말을 전달해도 안 되겠죠. 카운셀링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해도 안 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라인 스폰서로서 시기 질투. 여러분, 이거는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팀의 공동 성장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없어요. 이 안에서 자꾸 적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가 나보다 더 많이 잘하네. 이 라인 파트너가 나보다 핀이 더 올라갈 것 같네. 여러분, 너무 의미 없어요. 이곳은 같이 성장하고 나보다 내 파트너가 잘하는 걸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크로스 관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는요, 지금 여러분의 여기 이 안에 여러분의 매칭과 카운셀링 스폰서님 외에는 다 크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크로스죠. 서로가 크로스입니다. 해야 할 일은 존중과 인정입니다. 존중과 인정해줘야 됩니다. 크로스는. 그냥 정말 저 크로스 사장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 인정하고 존중하고를 여러분들께서 굳이 크로스 사장한테 가서 하지는 않으셔도 되죠. 제가 너무 당신을 존중합니다. 제가 너무 당신이 멋있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 알아요. 네, 신규분들 간혹 실수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줌으로, 그러니까 다 핸드폰으로 먼저 이 크로스들을 다 마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에 오면 크로스 사연들 보면 다 연예인 같으세요. 화면에서 봤던 분이 저 앞에 계시네?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 실물도 보니까 너무 대단하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반 사회에서는 되게 좋은 관계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크로스 라이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화면으로 봐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막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웃음과 그냥 인사 정도로 이제 끝내야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로스 사장님들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더 막 카운셀링 크로스 사장님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 같은 거나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나 아니면 뭔가 1박 2일 세미나 가서나 이럴 때 조금 더 우선순위를 이제 주고 서로가 어떤 배려를 하라는 의미의 우선순위입니다. 네, 내 카운셀링 선생님보다 내 크로스가 더 먼저 이게 아닙니다. 네, 우선순위는 그런 쪽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그냥 비즈니스에 관심을 아예 안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크로스이기 때문에. 상황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시기 질투. 크로스의 성장이 저의 성장이 됩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크로스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내 팀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내 팀의 파트너 중에서도 누가 시너지 잘 됐네 소리 듣고 더 올 수도 있고요. 되려 서로가 잘 돼야 서로 정말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라이닝. 부정적인 크로스는 피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크로스는요, 다 포함돼요. 여러분, 사실 이 강의장에서 강의 듣는데 옆에서 자꾸 핸드폰 해요. 그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핸드폰 만지네? 너무 신경 쓰인다. 이것도 부정적인 거고요. 그럼 피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저렇게 핸드폰 만지는 사람 옆에 안 앉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냥 피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막 갑자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지나가다가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3라인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이 일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파트너가 나오고요. 내가 내 스폰서를 평가하면 평가 당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나는 한 명 평가하죠. 여러분은 50명, 100명한테 평가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내가 내 한 명한테, 내가 내 카운슬링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그 모범이 여러분들이 50명, 100명을 담으실 때 앞으로 정말 탄탄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라인 강의 전부였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수고해주신 박수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